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3년 만에 다시 돌아오면서 의욕을 갖고 준비한 코너입니다. 머니버스. 아마 요즘 모이시면은 주식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또 중동 정세 이야기 다들 하시면서 걱정들 많이 하실 겁니다. 박진호 SBS 논설위원, 박연미 경제평론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호 위원, 저하고 같이 논설위원실에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요즘 많은 사람들의 최대 관심사가 결국은 돈, 머니. 라고 하는데 공부 열심히 하시던데. 예. 네. 일단 오늘 첫날이라 그런지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굉장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코스피만 해도 거의 이제 5,900선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승폭만 해도 한 4.6% 정도 현재 시점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5,900을 코스피가 넘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래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최근 한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이제 그 매도세로 보였던 외국인들이 6거래일 만에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상당히 주목되는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이따가 이제 박연미 평론가님이 자세히 설명하시겠지만은 일단 한국 반도체 투톱 기업에 대한 실적 기대감, 또 일단은 지금 미국 언론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전쟁이 좀 오래가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심리,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표 보여드린 게 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사실 저게 어제까지 이제 수치였는데 최근 일지를 보면은 그 외국인들의 매도를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는 그런 흐름을 보였거든요. 다만 이제 그 ETF 자금이 들어오는 금융 투자 자금이 코스닥 시장으로 좀 옮겨간 것이 이제 특징이었는데 당장 오늘은 지금 외국인들이 1조 원 이상의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금융투자, 그 ETF 쪽에서도 3조 원이 넘는 자금이 코스피로 다시 유입이 되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변수는 뭐 계속 그 호르무즈 해협 상황에 따른 그 국제 유가가 되겠지만은 내일 새벽에 또 미국 이제 그 FOMC가 열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갑자기 이렇게 코스피가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동이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갸웃하실 것 같아요. 중동 정세가 특별히 바뀐 건 없고 호르무즈 해협에 동맹국들 와서 도와달라고 했는데 동맹국들이 다 우리는 아니다고 너희의 전쟁이니까 미국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는데 우리 코스피는 또 이렇게 급등했다? 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걸까요? 네,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마일리지가 좀 있었고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변수를 제거하고 보면 전쟁이 났다고 해서 인공지능이 불필요한 것도 아니고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 납품이 끊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전쟁이라는 변수 제거하고 볼 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가 계속 돈 벌 수 있는 구조는 튼튼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와중에 많이 떨어져 있다가 올랐다가 이 진폭이 점점 줄어듭니다. 처음에는 크게 놀랐는데 이 놀람의 그 진동이 주는 그 파장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 와중에 어저께 황 사장,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GTC라고 하는 연례 개발자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그 회의 그 기조연설을 통해서 땡큐 삼성 하면서 저도 기사 봤어요. GPU 말고 LPU라고 해서 간단한 거 추론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쓸 수 있는 그 추론하는 칩 삼성에게 파운드리 주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삼성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다. 그렇죠. 그 와중에 그 젠슨 황 사장님의 오촌인 리사수 AMD CEO도 오늘 한국에 왔거든요. 여기에서도 우리 것도 여기다 맡길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거론이 되니까 메모리 잘 팔리고 이제 인공지능 칩하고 그동안 아픈 손가락이었던 파운드리까지 잘 될 거구나. 여기다가 오늘 삼성전자 주총도 했는데요. 작년에는 그 자리에서 뭐 회장, 부회장 다 여기 반성문 써야 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기립박수가 나오는 거의 콘서트장 같은 그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가 여전히 전망이 좋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일 아까 박진호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내일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열리고 이 자리에서 파월 의장, 트럼프 대통령과 좀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죠? 네, 껄끄럽다고 봐야죠. 그 연설도 예정이 돼 있는데 내일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과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을지 아니면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을지.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은 연준에서도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역시 이제 미국 물가입니다. 근데 물가는 이제 기름값에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그 이란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미국 물가도 움직이게 되는데 사실 내일 미국 연준이 그러면은 금리를 당장 내릴 것이냐, 올릴 것이냐 이렇게는 볼 수 없고 예. 일단은 이제 관망하는 차원에서 동결이 유력시가 되는데 다만 이제 그 현재의 물가 상황을 연준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연준 위원들이 앞으로 올해 예상되는 금리 인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몇 번 내릴 것인지 또 현재의 금리 수준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런 이제 코멘트들이 나오는 것들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박영민 평론가님도 잘 아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내일 주목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의 한마디 한마디에 전 세계 시장이 반응을 할 것이다. 뭐 세계 경제 대통령이라고 불러도 뭐 과언은 아니겠네요. 네, 지금 예. 금리 동결은 뭐 시장에서 거의 예. 컨센서스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결정하고 나서 기자회견하면서 뭐라고 예. 할 것이냐, 고춧가루를 뿌릴 것으로는 예상을 하는데 얼마나 맵게 뿌릴 것이냐, 사실 거기에 각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분기에 한 번씩 점도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지 미리 좀 보여주는 건데요. 그 미리 보기가 작년 12월에 나왔던 건 2026년에 한 번밖에 금리 안 내릴 것 같다였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그래도 두 번은 내리겠지 전망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단기간에 국제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이렇게 되면 못 내리는 거 아니야? 혹은 굉장히 늦춰지는 거 아니야? 혹은 굉장히 극단적인 쪽에서는 금리 인상한다는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까지 거론이 되니까 여기서 어떻게 합의가 될 것인가 그게 관건입니다. 자, 중동 뭐 전쟁이라고 해야겠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많은 분들은 지금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박진호 의원도 그 질문 많이 받죠. 야, 도대체 이란 전쟁이 언제 끝나는 거야? 그렇죠? 유가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이제 머니버스를 하겠지만 투자자분들이 상황을 보실 때 좀 큰 틀에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래픽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보면은 역시 이제 현재 가장 큰 변수는 그 물가고 또 미국 이란 전쟁인데요. 지금 국제 유가를 보면은 3월 9일에 119달러까지 급격하게 올랐다가 일단은 지금 88달러에서 좀 더 올라서 이제 9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저 상황을 보면은 뭐 90달러 선으로 보이지만은 한국이 많이 수입하는 이제 중동산 두바이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금 거의 120달러 선까지 올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황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동산 원유 수입이 한 70%까지 되는 한국이 굉장히 이제 불리한 환경에 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이제 이렇게 국제유가가 움직이게 되면은 앞서 이제 얘기했던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또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지금 이제 미국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AI 거품론이라든지 또 사모대출 위기 같은데 직접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제 아주 부정적으로 본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은 결국은 AI 산업에 뭔가 제동이 걸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의 이제 반도체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나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거기까지 간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중동 정세가 악화되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 경제가 능동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저 유가가 지금 박진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유가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우리 경제가 그걸 과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게 컨틴전시 플랜이라는 거고 이게 우리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근자에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부제 하느냐 마느냐 이것까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직까지 전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누구도 예단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 전쟁 자체를 하나의 경제 프로그램으로 대입을 해서 본다고 하면 미국 입장에서 현재의 전쟁은 ROE가 안 나오는 전쟁입니다. 예를 들면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이 드론을 통해서 샤헤드라고 하는 한 대에 3천만 원짜리 드론을 막 띄워서 공격을 하는데 이걸 미국은 이 30억짜리 미사일을 쏴서 막는 그런 상황이 왕왕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드론을 뭐 거기에 대응하는 루카스라는 것도 띄우기는 합니다만
장기화됐을 때 이기긴 이겼는데 장사에서 남는 게 없다. 명분과 실리 양쪽에서 모두 우리가 손해다라고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수지타산 계산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거 한 발 뺄 수 있는 출구를 만들 것이다. 그래서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월가와 증시가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시나리오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 때문에 빨리 끝날 것이다. 그러면 국제유가 상승세가 너무 길게 가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걸 견뎌야 되는 동안은 컨틴전시 플랜을 돌리고 오늘 강훈식 비서실장이 네. 두바이에서 그렇죠. 저 기름 추가로 또 긴급 공급받기로 그렇습니다. 했다. 예. 1,800만 배럴을 가지고 오기로 했다. 요 16일부터 특사로 가서 거둬온 성적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당분간 시장 안정 정책 병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 기사 보면서 저 기름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들어오기로는 했는데 이게 무사히 들어올 수 있는 건지 하는 걱정도 좀 있더라고요. 그거는 아랍에미리트에서 다른 물길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예. 다행인 부분인데. 자, 어쨌든 간에 중동 정세는 악화하고 있고 언제 전쟁이 끝날지 모르는데 우리 주식시장은 상당히 떨어지다가 다시 또 급등하고 있고 이렇게 좀 출렁이는 모양새인데 박준호 의원 친구가 박준호 의원에게 야, 그러면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가령 예를 들어서 이거 사야 되는 거야? 어떤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당장 오늘 예상 못하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이 살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고 다만 이제 지금 오늘 주가는 올랐지만은 지금 장 후반의 모습을 보면은 약간 이제 멈칫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어느 정도의 뭐 박스권 장세라고 할까요? 약간의 이제 하루 안에 이제 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그런 장세가 그 호르무즈에서 들려오는 소식에 따라서 계속 이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앞서 이제 뭐 그 젠순왕 얘기도 하셨지만은 이 한국의 반도체 수요가 여전하다는 그런 이제 기대가 유지가 된다면은 만약에 이제 반도체 관련 주가가 하락을 했을 때는 저가 매수로 나서는 전략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 이야기하다 보면은 저희 주식시장 이야기하고 우리 주식시장 이야기하고 그러다 보면 또 반도체 이야기가 나오고 반도체 이야기 나오면 또 젠수랑 이야기가 나오고. 네. 자, 그러면 젠수랑 그 이야기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최태원 회장 이야기도 여기 영상 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한번 들어보시죠. I want to thank Samsung, who manufactures the Grok LP30 chip for us. Today, we are announcing 4 new partners for NVIDIA's robotaxi-ready platform. BYD, Hyundai, Nissan. Good job. I'm proud of you guys. Everybody working so hard. Thank you very much. Good job. 예, 최태원 회장은 바로 옆에 있고 말이죠. 그 치맥 회동 또 최태원 회장하고는 별도로 회동. 이 젠수랑 일거수일투족에 우리 주식시장, 우리 또 주식 투자자들이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강조했던 게 뭐냐면 젠슨왕 CEO가 5단 케이크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 5단인데 1단에 전력 데이터 깔고 그다음 반도체, 네트워크 인프라, AI 모델 그리고 AI 서비스까지 가면 5단 케이크 제국을 본인이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럼 요 케이크의 3단에 들어가 있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니까 뭐 구조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 회의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했는데요. 네. 내년에 AI 칩만 팔아서 1년 동안 1조 달러는 벌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돈으로 1,500조 원이고 연간 한국 GDP의 60%에 해당되는 돈을 그거 하나 가지고 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사실 젠슨왕 CEO는 칩만 파는 사람이 아니라 그 외식업계로 친다면 백종원 씨처럼 인공지능 업계 백종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종합 선물 세트를 파는 사람이라 이번에 나온 멘트도 보면 나는 데이터 센터라는 지식 공장을 파는 사람이다. 네, 지식 공장.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젠슨왕, 우리 삼성전자, SK 또 현대차, 아까 보니까 중국 BYD도 또 언급을 하는 거, 이 상당히 강력한 경쟁자일 수밖에 없겠네요.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도 자율주행과 관련해서 협력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요 버프를 받아서 그 어제 현대차도 주가가 좀 반응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박진호 의원, 네. 이렇게 중동 정세가
라고 하는 외부 악재가 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건 물론 뭐 주식이든 ETF든 여기에 이제 투자하고 계신 분들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제 파이낸셜 타임즈 같은 이제 미국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네. 지금 상황이 아직 방향성이 완전히 정해진 상황이 아니라는 보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을 조금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고, 특히 이 중동 전쟁 같은 경우에는 과거처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혼자서 통제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 그렇죠. 불확실성이 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되게 나쁜 편이 아니고 지금 투자자들의 대기 자금이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호재가 있을 때마다 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은 조금 이제 큰 방향성을 보시면서 이렇게 방향성이 잡힌다 싶을 때 기본적인 투자 방향을 결정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는 네. 상황 봐서 좀 저가 매수 전략을 펴는 것도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처럼 돈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머니버스 코너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코너 얘기 잘 들었습니다. 저는 광고 보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